안녕하세요. 개념으로 보는 이미지 리터러시, 오늘의 9번째 개념어는 이미지의 증거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각적 클리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된 이미지는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멈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강한 이미지의 힘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사진이 증거력처럼 작동하는 힘입니다. 법정에서 사진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CCTV 영상이 범인을 가립니다. 뉴스의 사진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제시됩니다. 그런데 사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일까요? 우리는 왜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이겠지. 역사 속에는 이미지가 증거로 사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전쟁 사진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사용되었고, 보도사진은 사회적 사건을 기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진이 조작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권력자의 사진에서 불편한 인물을 지우기도 했고, 사건의 일부만 보여주며 전체의 의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스탈린 시대 사진의 수정 사례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불편해진 인물이 사진에서 삭제되면서 사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기억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포토샵과 딥페이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단순히 자르거나 수정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얼굴과 장면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증거가 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미지의 증거력이란 사진이나 영상이 현실의 증거로 작동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진은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메라 앞에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에 빛이 닿았고 그 흔적이 이미지로 남았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증거력은 사진의 속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는 사회적 제도, 약속, 기술, 권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진이라도 개인 휴대폰 속에 있을 때와 법정 자료로 제출될 때의 힘은 다릅니다. 같은 CCTV 영상이라도 누가 제출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보관되었는지, 편집되진 않았는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미지의 증거력은 단순히 사진은 현실을 찍었으니까 믿을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이 생산되고 보관되고 설명되고 인정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미지의 증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이 가진 강한 설득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보다 사진을 더 직접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보다 그 사건의 사진을 볼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사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자체가 말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은 설득력이 큽니다. 뉴스에서 사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셔터를 눌렀는지, 어떤 방향에서 찍었는지, 어떤 화면 안에 넣고 무엇을 화면 밖으로 밀어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사진에는 설명이 붙습니다. 캡션, 기사, 전시 설명, 법정 진술이 사진의 의미를 만듭니다. 같은 사진도 피해의 현장이라고 설명될 때와 질서의 회복 장면이라고 설명될 때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증거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입니다. 사진이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중요하지만 그 감각으로 진실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는 실제로 촬영되지 않은 장면도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진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미지를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미지를 믿지 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지 리터러시는 불신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믿기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몇 가지 기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어디서 만들었을까?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설명과 함께 제시되고 있을까? 편집과 조작의 가능성은 없을까? 이 이미지의 증거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맥락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사진을 무조건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 증거로 작동하는 조건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증거력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과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공유됩니다. 그중 일부는 기록이고 그중 일부는 해석이며 일부는 편집이고 일부는 완전히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본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화면을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절차와 맥락 속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자, 이제 앞의 강의들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강의 지표성을 떠올려 봅니다. 지표성은 무언가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리는, 즉 가리키는 흔적의 성격이었습니다. 사진의 증거력은 바로 이 지표성에서 출발합니다. 사진은 빛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연결된 것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5강의 탈맥락화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사진이 원래 맥락에서 분리되면 증거의 의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사건 현장의 기록으로 촬영되었더라도 다른 설명과 함께 퍼지면 전혀 다른 사건의 증거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강의 생성적 전환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AI가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에는 이미지가 현실의 흔적인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만든 결과인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미지의 증거력은 지표성, 맥락,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사진은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술과 제도 속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사진은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지의 증거력은 사진이나 영상이 현실의 증거로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사진의 지표성에서 출발하지만 맥락과 제도와 기술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셋째, AI와 딥페이크 시대에는 이미지가 증거로 작동하는 조건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 포인트, 기억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진이 증거인 것은 사진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사진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진이 가진 힘을 더 정확히 이해하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처럼 보게 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이미지는 무엇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을까? 이 증거를 믿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이 이미지가 빠뜨리고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이미지를 증거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나 제도는 누구일까? 다음 강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강에서 이미지 리터러시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념미술,
맥락, 프레임, 지표성, 탈맥락화, 생성적 전환, 알고리즘, 큐레이션, 시각적 클리셰, 그리고 이미지의 증거력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볼 때 SNS를 스크롤할 때, 광고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를 느리게 보는 방법, 슬로우 룩 실천법을 그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